30대 동갑내기 부부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이제 전세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회가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엔 타이밍을 놓칠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될 것 같아서 회사 가깝고 비교적 상급지인 성동구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만기에는 무조건 이 집을 나가야 해서 마음이 더 조급한데요. 한 달에 월급의 60%를 아끼고 남편과 주말마다 임장을 가고 있어요. 사실 저에겐 집이 가진 의미가 큽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집, 고모 집 전전하면서 이사를 다녔어요. 아버지는 도박으로 찐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저를 버리듯 도망가셨고요. 내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안락한 곳인지, 남의 집처럼 불편한 것이 아닌 곳이라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실 때마다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걸까? 내가 없으면 안 싸우실까? 어른이 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어릴 적 가정환경에 홀로 버텨야 했던 저는 아픔을 온전히 견뎌야 했고 혼자만의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던 10대,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대로 된 집,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그토록 오랫동안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통은 비례한다고 했던가요? 외로움과 상처로 스스로를 방어했기 바빴던 저는 사랑으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이상으로 살아왔습니다. 700만 원으로 세탁기, 냉장고, 최소한의 가전만 구입해 신혼집을 꾸몄어요. 친구들한테 인색해지는 일도 많았었고요. 어느 날에는 침대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서러웠어요. 그렇게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신혼 초 자산은 이어 1,000만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와. 10년 뒤에는 어릴 적 아팠던 과거는 잊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꿔봅니다. 안정적인 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했던 부모님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을 미래의 아이와 남편과 함께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상급지인 성동구에 있는 25평 이 7억대 구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돈으로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장기 전세에 살면서 배당주 투자, 저는 내 집을 먼저 가지고 투자를 병행. 같은 꿈을 꾸지만 의견 대립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저희 부부에게 맞을까요? 행복하자님의 가게 내역을 보면은요, 주식이 1억 1,400에 현금, 보증금 합쳐서 한 2억 1,000 정도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는 지금 두 분이 합쳐서 635만 원, 대출이자 한 17만 원에 월세 한 22만 원, 고정지출, 변동지출, 그러니까 대출 월세 다 합치면 280만 원 정도 쓰고 계시고 저축은 355만 원. 저축률이 50%가 넘죠. 두 분 소득이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정말 알뜰하게 잘 모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이 높은 이 저축률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성동구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동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한강 북쪽에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성동구. 성수라는 곳이 있는데 서울의 그런 거주 지역은 아니에요. 힙한 느낌.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트리마자이라는 30평대 가격이 32억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 네. 전략정비구역으로 인해서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은 여기 신축이 이제 깔리면서 한강을 남쪽으로 볼 수 있는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성동구에서 옥수가 있어요. 옥수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옥스파클스, 옥수 리버젠 이런 단지인데 30평대 가격으로 한 18억 5천, 18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주말에 가면 진짜 분위기 좋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옥수가 언덕이 좀 있어요. 서울에 언덕이 많은 곳인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위치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위치가 바로 밑에 강남이거든요. 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옥수나 금호는 이 3호선을 타고 3대 업무지구가 강남, 광화문, 종로, 여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두 군데를 10분 안에 갈 수 있다. 5호선도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보라색으로. 업무지구로 출퇴근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언덕이 많아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위쪽으로 가보시면은 왕십리 뉴타운이거든요. 네. 성동구 안에서는 좀 북쪽에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2호선에 가깝게 있고 여기 다 신축 아파트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성동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2024년 상반기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좀 조정되거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자님. 혹시 지금 성동구를 가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친정 식구가 왕십리에 살고 있어요. 네네. 아기
계획이 생기게 되거나 하면은 막내를 할 수도 있고 네. 아이를 사실 맡길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성동구를 고려하게 됐어요. 지금 2억을 모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성동구 7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은 대출을 네. 5억 받으셔야 돼요. 5억을 받으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5% 정도 이자, 30년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 월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5억을 받으시면은. 아, 네네. 그럼 저축을 50만 원밖에 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영끌이거든요. 근데 영끌은 하시면 안 돼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성동구를 가신다는 거는 내가 하기 쉽지 않은 목표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억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6억 예산으로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단계를 밟아서 나중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저축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행복하자님은 무조건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6억대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 한번 가보세요. 돈이 한 2억 정도 생기니까 이제 진짜 내 집만을 하고 싶죠. 네, 맞아요. 몇 살이죠, 올해? 만 31이요. 아, 이 정도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동구에 들어가 살면 너무 좋죠. 근데 만 31세인 커플이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어요. 성동구에 한 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현실적인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030 세대 분들은 진짜 굉장히 조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저도 제가 41살까지 방 2개짜리 집에 살았어요. 방 2개짜리 구축 아파트에.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 되게 놀래더라고요.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로 보이는 거 혹은 남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지역에 사는 거 지금 당장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기 옥수동 뭐 리버젠이나 파크힐스 같은 데 가면 30대 되게 젊은 많아. 사람들인데 벤츠 차키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성공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애초에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거나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빼고 저나 행복하자님처럼 맨주먹으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네. 그런 데 사는 게 필연적으로 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현실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남들보다 늦거나 뒤처진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 영상을 행복하자님 말고 행복하자님 뿐만 아니라 행복하자님 동년배 또래들이 볼 거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위험한 짓을 하는 거를 내가 한 세대 10년 선배로서 그거를 잘한다 해주기에는 나는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너나님 저희는 흙수저니까 평생 그런 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지금 강남 3구에 살잖아요. 저도 41살까지 방 2개짜리 무슨 몇 단지 주공 몇 단지 이런 데 살던 사람이 저도 강남 3구에 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 노력하고 인내하는 기간 뒤에 다 그에 맞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하고 싶은 걸 못 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잘못하잖아요. 이거 삐끗하잖아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지금 너무 몰라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잘못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만약에 무리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진짜로 나와 비슷했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갔을까? 그들이 했던 방식을 제가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오래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44세 강남 3구 주민이 되는 걸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억 이상의 대출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6억 정도의 집을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6억으로 동대문구까지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이제 우리 성북구로 가볼까? 돈도 모이고 우리가 산 집도 뭐 가격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보이네? 될 것 같은데 가볼까? 해서 그때가 뭐 본인들 나이가 35이 될지 38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전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테크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남편분이 장기 전세 살면서 남편분은 주식하고 싶어 하고 본인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남편분의 의견이 어때요?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사실 어디에서 살아도 상관없대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두 분이 아주 굉장히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네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아, 네. 지금 좀 약간 자신감이 있네요. 네. 남편은 내 네. 돈을 가만히 두기 싫은 거고요. 아내분은 내 돈을 내 엉덩이로 깔고 안고 싶은 거예요. 대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내 집에 사는 거고요. 남편분은 내 돈을 엉덩이에 깔고 앉지 않고 그 돈을 여기저기 보내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캐피탈리즘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거주의 불편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를 놓고 두 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두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부부잖아요. 그 두 부부도 서로 의견 대립이 이런 차이가 소통이 안 되는데 네. 제가 뭐라고 두 분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저는요 네. 남편분이 생각했던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제 돈을 깔고 앉지 않았어요. 신혼 때, 두 분 나이 때. 그리고 그 돈을 적극적으로 불리려고 노력했어요. 자, 제가 깔고 앉지 않으니까 제 돈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하나를 보냈더니 3개, 4개로 새끼를 쳐서 돌아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10년이 지나서 제가 40대가 된 지금 이전보다 훨씬 돈이 많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내 집 마련은 좋은 거죠. 그것만으로도 자산이 되고요. 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너나이님께서는 내 집에서 산다는 그런 안정감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했죠.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럼요. 마음이나 그런 뭐 심적으로나 뭐 음. 아이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괜찮으셨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좋은 질문이다. 질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는 뭘까? 팩트는 뭘까? 사실은 뭐고 현실은 뭘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 충격, 뭐 불쾌함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의 문제잖아요. 사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데 팍 끼어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빵빵 하고 막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많이 급한가 보다 이래요. 네. 자, 사실은 뭐예요? 그냥 끼어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내 집에 안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2년 딱 들어가서 2년 계약을 해요. 그럼 2년 안에 만약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요.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그럼 일단 2년 동안은 별일 없겠네요. 자, 그러면 2년 동안은 내 집에 사나 빌려 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2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 일이 생기죠. 그죠? 최악의 경우에 이사하는 일이 생기죠. 자, 이사하면은 불편해요. 왜냐면 이삿짐도 싸야 되고, 이삿짐도 풀어야 되고, 청소도,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불편하죠? 네. 한 이틀 힘들겠네요. 네. 그 뒤로 또 2년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내 집에서 살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 만나서 힘들어. 내가 임대를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 돈을 보내서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쟁취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 정도 어려움은 저는 기꺼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어요. 저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거든요. 네. 8년 동안. 한 번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같은 자리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예, 불편했죠. 애도 있었는데. 그쵸. 예, 근데 저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건 두 분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얘기 많이 듣지 마세요. 이사 다니는 거 그게 쉬운 일이냐, 뭐 네 집에 살아야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네. 예,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꿈이 있고 내가 목표가 있으면 네.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남편분 같이 듣고 있어요? 네. 네, 남편분이 뭐래요? 좋다고 지금. 배당주 투자해야겠다. 지금 벌써 지금 주식창 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동그라미를 막 하면서
하면서. 사연 보면서 되게 또 공감이 됐던 게 저도 네. 초등학교 때 거의 고학년 때 친척집을 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그 기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집에 대한 절실함, 네. 그 집에 대한 그 안정성 이거에 네. 대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학을 또 많이 다니셨고 적응하는데 되게 힘드셨잖아요. 저도 네. 전학 한 4번 다녔거든요. 그게 저도 너무 싫어서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전학 많이 안 다니게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네. 그렇게 전학을 다녔던 게 제가 오히려 사람들하고 더 어울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체력을 만들어줬더라고요. 저를 훈련이 그렇게 돼버렸어. 나한테 또 주어진 무언가가 또 이렇게 좀 더 얻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힘든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 좀 더 자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막 나쁜 건 아니잖아. 지금 괜찮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에게 지금 이런 지금 행복을 주려고 그때 나를 좀 약간 힘들게 하셨구나. 맞아요.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셨잖아요. 네네. 내가 부모 복은 좀 없지만 또 남편 복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난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좋고 내가 지금 잘 살면 괜찮아. 그러면 그 지나온 과정들이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밑바탕이 돼주고 디딤돌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상처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해요. 누구보다 빨리 부자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면 조급해져서 또 악수를 둘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나이님이랑 유드님이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절하시고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 힘든 총량이 있는데 우리는 좀 이미 어렸을 때 좀 빨리 그거를 겪어버렸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좋은 일만 좀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헤쳐갈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보다 뭐 지금 뭐 더 나빠질 게 있나? 없어요. 없어. 우린 잘 될 일만 남았거든. 맞아요. 남편분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결정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컸어요. 너무 대견해요. 감사해요. 제가 그 사연 읽다가 한 문장에 제가 좀 꽂힌 게 있어요. 친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적어주셨는데 절약할 때. 네, 행복하자님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지내세요? 뭐 대출 받아서 다 네. 이제 아파트에서 전세살이 이렇게 시작하고. 저도 이제 5년 전 31살 때 원룸에 살았어요. 저는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라서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저는 원래 막 옷 사는 것도 좋아해서 옷 사는 데만 막 몇백만 원 쓰고 막 1,000만 원대를 쓰고 이러다가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한 4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샀어요. 그리고 커피가 마시고 싶었는데도 맨날 참고 회사에서 믹스커피 2봉지 타서 먹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친구들도 그렇고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러고 왜 사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그런 돈들을 진짜 차곡차곡 모아서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 이제 2020년대 그때 이제 상승장에 올라타서 자산을 이뤘는데, 지금 저한테 뭐라고 했었던 친구들이 다 월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하자님이 지금 4년 동안 2억도 넘게 모으시고 공부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친구들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하셨던 노력들이 이제 곧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그 친구들이 행복하자님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나도 하고 싶다, 부럽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좋겠는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성동구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가 원하는 답이 사실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마음을 이제 많이 비웠었는데 네네. 사실 그런 솔루션도 좋았지만 네. 사실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상처를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통화였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구차해요. 이렇게 좋은 과정을 걷고 계신데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행복하자님처럼 하신 분들이 다 잘 되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응원을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결과를 내시면은 네. 꼭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감동적인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자님 화이팅! 힘내요. 네, 화이팅! 님 행복하네. 나도 옛날에는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견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연자분도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기꺼이 견뎌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맺힌 게 많은 거야.
마음속에. 그렇지.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과정이 진짜로 힘든 걸까?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지난 뭐 세월을 살아오면, 물론 저보다 고생하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시지만, 그때 오히려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놓친 것 같아. 그게 어려서든 아니면은 그 고생의 경험이 없어서든, 몸이 힘들고 마음도 마음고생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사실 24시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난 그 와중에도 좋은 점들이 있고 헛웃음이 나오는 순간도 있고,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마음이 기쁠 만한 일들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점심때 우리 이제 그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내가 좀 늦게 갔어요. 일이 있어서. 늦었으니까 헐레벌떡 가다가 중간에 신호등이 걸렸다? 하늘을 봤어. 너무 깨끗한 거야, 하늘이. 더운데 가을 하늘이야. 지금 딱 그런 시기잖아. 근데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나는 그때 내가 나 스스로한테 아,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럴 때 직원들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해서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좀 행복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행복하자님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목표 혹은 본인의 출발점이 불우하거나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과정까지 이악 물고 다 견디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고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내 30대는 그걸 몰라서 난 참 아쉬웠다 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 말 떠오르네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그런 요소들을 작은 거라도 찾는 거에 좀 노력을 하는 것도 되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